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7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9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기해년, 임신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무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8월 8일 입추를 넘으면서 이제 미월에서 신월로, 즉 신미월에서 임신월로 바뀌게 됐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월에 대해서 한 30일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월이라고 하는 것 가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일단 일간 무토부터 한번 살펴보고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양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무라고 하는 천간 다섯 번째 글자를 구분하게 되면은 음양으로 나눌 때 무라고 하는 글자는 양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 즉 목화 토금수로 나누었을 때 무라고 하는 것은 토극, 즉 흙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양토라고 하는 것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고황하다. 그래서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고, 그죠?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 즉 태백산맥이라든가 한라산, 아니면 백두산 같이 굉장히 높은 산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높은 구릉이 뭐 내지는 언덕 내지는 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평야라든가 평안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평야라고 하면 김제평야, 호남평야, 뭐 김해평야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그런 드넓은 뭐 곡창지대로서의 어떤 땅 넓은 들판을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몽골 같은 데 가면은 허브가 쫙 알려져 있는 그러한 대평원 같은 것도 무토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토, 높은 산 내지는 높은 구릉 내지는 높은 평야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허벌판 땅만 있거나 땅만 높게 쌓아져 있다라고 하면 아무런 용도가 없겠죠.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 산 같은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토목 건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높게 쌓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높게 쌓아져 있는 것을 뭐 무토라고 볼 수가 본다라고 하면,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큰 숲을 이룬다거나 넓은 평야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드넓은 평야에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내지는 보리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곡식들이 심어져 있어서 매우 풍요롭고 좀 알차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되게 무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무토 평원이라든가 아니면 산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나무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쉬운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불모지가 되는 것이죠. 불모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은 불모지, 그죠? 아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좋은 나무들 있죠. 뭐 편백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과실수라든가 이런 것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어서 큰 숲을 이룬다거나, 아까 말했던 평야라고 하면 곡식들이 좀 즐비하게 심어져 있어서 대평원을 이룬다라고 하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그러한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껍고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간목이라고 하는 칠살과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햇볕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그 넓은 땅에다가 어떻게 돼요? 나무도 심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곡식도 심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 땅에는 곡식을 심어도 나무를 심어도 자랄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물은 있는데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선 나무라든가 곡식을 심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병화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는 풀이라든가 잡목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효용성 있게 바라는 그런 어떤 큰 원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얻을 수가 없겠죠. 이
무토라고 하는 것,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 큰 나무 같은 것, 용도가 좀 있는 그런 큰 나무 같은 것을 갑목이라고 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일간 자체, 무토가 왕했을 때는 갑목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병화개수로서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그 중화를 맞춰주면 되는 것인데, 4, 5 미월 같은 경우는 갑목보다는 일단 개수, 뜨겁기 때문에 개수가 있어 주어서 조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는 매우 춥기 때문에 일단 갑목보다는 병화가 있어줘서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갑목의 용도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론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필요한데, 그 갑목을 쓰기 위해서 바로 병화개수가 옆에서 보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우선적으로 보좌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월엔 뜨겁기 때문에 개수가 우선적으로 갑목을 보좌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무토의 어떤 특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가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산월이 아니고 신월이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신유술 어떻게 됩니까? 서방에 해당이 되죠. 서방, 뭐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향 자체가 어떻게 돼요?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 좋아하는 노래 중에 우리 서쪽 하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가수 누가 불렀던 서쪽 하늘, 방향은 서쪽에 해당이 되는데, 유라고 하는 방향이 정서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서쪽에 해당이 되겠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북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왜 알려주냐면, 나중에 사주 통변할 때 예를 들어서 신금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하면 어떻게 돼요? 서쪽 중에서 남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흘러 듣지 마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주 통변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 신금이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 해야 되는데, 희신이 되는데, 선생님 제가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당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지만은 어떻게 돼요? 사람, 그 동물 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뼈에 관련된 거 있죠. 그래서 물에 굽는 거 같으면 갈비 같은 장사하면 좋겠고, 아니면 물이 좀 충분히 있는 그러한 사주다. 그리고 화가 좀 있어주면 배합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주는 어떻게 돼? 음식을 할 때, 그죠? 뼈다구탕 같은 거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응용해서 통변하고 응용해서 사주를 감명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근데 그것을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재료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그 방향은 스스로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라면을 끓일 때, 자, 파도 있고요, 계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면도 있고, 그 다음에 초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재료를 가지고 하고 계란을 넣어서 뜨끈뜨끈하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라면을 끓여서 소주 한 잔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빔면을 좋아하니까 초장이 있다라고 하면 뭐 겁나게 뜨겁게, 뭐 그래 한여름에 이렇게 날도 뜨거운데 이거를 살짝 물에다 익힌 다음에 찬물로 박박 씻고, 계란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삶습니다. 그래서 삶아가지고 계란은 이제 나중에 비빔면 초장에다 비빈 다음에 파 같은 거 숭숭 썰어 놓고, 그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이제 찐계란 딱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비빔 라면이 되는 것이고, 먼저는 끓인 라면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명리학 이론 하나하나 내지는 이렇게 신유술 서방이다 그냥 간편하게 아는 것보다는, 신은 어떻게 돼요? 남서, 유는 정서, 술은 북서, 이렇게 알게 되어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것, 이런 특징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는 만큼만 사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잘
써놓고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명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큰 골격을 잡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신유술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를 처음 배울 때 기초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꼭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되는데, 신은 처음에 들어오는 가을이죠. 바로 입추가 지나면서 가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맹추라고 합니다. 이런 맹추, 그죠? 맹추, 맹자라고 하는 것은 맛맹자라고 하죠. 그래서 초가을을 맹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봄을 맹춘이라고 해요. 맹춘. 그 다음에 초여름을 어떻게 돼요? 맹하라고 하고요. 맹하. 그 다음에 초겨울을 맹동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맹춘, 맹하, 맹추, 맹동.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사맹이라고 하죠. 사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맹 이거죠. 그죠? 사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신사해를 사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사계라고 했죠. 왜냐면 끝겠자. 그래서 진술충미는 어떻게 돼요? 늦봄, 늦여름, 늦가을, 늦겨울이 되죠. 그래서 개자를 붙여서 개춘, 개하, 개동, 뭐 이렇게 개추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그 개자 말고도 모자를 붙인다고 해서 모춘, 모하, 모추, 그 다음에 모동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을에 해당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맹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라고 해서 초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쉬운 말로 이건 뭐예요? 초가을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이라서 이때는 금이 왕한 계절이죠. 금왕절이다라고 하는 거고 금왕절.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금은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제가 4월 할 때는 화토가 임간지라고 했죠. 신월이 되게 되면 금이 임간지에 해당이 되고 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는 이때가 어떻게 돼요? 장생지에 해당이 돼요. 장생지. 수가 4에서 포를 일으켜서 신에 이렇게 되면 장생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공부를 할 때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수가 신월, 6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수가 왕합니다. 6월보다도 오히려 신월 장생이 돼서 더 왕하고요. 그 다음에 화토는 신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됐죠. 자, 인월 같은 경우 수가 병지라서 수가 약하다고 했죠. 자, 신월이 되게 되면 화토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화 내지는 토, 무기토, 병정화는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고 금은 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휴수 즉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왕세를 논하는 데 쓰는 것이지 어떤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에 응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12신살 같은 거 볼 때 이제 라든가 아니면 다른 신살을 볼 때 포태법 응용을 많이 하는데 원래 포태법의 목적은 뭐냐? 그런 신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행의 왕상휴수를 봄에 그 포태법의 목적이 있다. 즉 연장 이라고 포태법이라고 하는 연장이 있을 때 이 연장은 원래 오행의 왕상휴수를 보는 원래 연장인데 이 연장을 약간 응용해서 신살이라든가 이런 쪽에 응용을 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 포태법의 목적은 신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행의 왕상휴수를 보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을 대조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어떻게 돼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간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되겠죠. 왕한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관성으로서 제하든가 아니면 식상으로서 설계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신월의 병화, 정화 내지는 무토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달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무기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기태과한 명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령 하나
원령과 일간을 그렇게 해서 대조해 보는 것이 굉장히 사주로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글자로서 중화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신격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식신격이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포태법으로 말씀드렸을 때 신이라고 하는 건 식신이지만 금에 해당이 돼서 금은 매우 왕하죠. 반면에 토라고 하는 것은 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어떻게 돼요? 식신은 왕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설기태과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기태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약한데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이 많아서 일간이 허약해진다,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어떻게 돼요?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죠. 마치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 있죠. 반려견이 있는데 치와와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조그만 강아지들이 있어요. 이런 강아지들이 새끼 나면은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낳아야지만 그 작은 어미가 작은 새끼들을 능히 키울 수가 있는데, 이네들이 주인한테 이쁨 부이겠다고 치와라든가 말티즈 같은 것들이 한 5마리씩, 6마리씩, 7마리씩 새끼 나버리면 그 어미가 감당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어미 반려견도 돌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어떻게 돼요? 새끼 개들도 보살피지 않으면 새끼도 죽게 되고, 어미도 자칫 잘못하면 어미의 기운이 너무 과설되면 어미도 자칫하면 또 하늘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설기태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겠고요. 이 설기가 태과하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화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성이 있게 되면 뭐냐면 왕한 식상도 어떻게 돼요?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없애서 파극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지 않도록 보살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그만 말티즈가 새끼 5마리 낳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미견. 자, 요것이 말티즈고요. 요것이 새끼인데 새끼가 5마리예요. 말티즈는 너무 약하죠. 이 인성이 없다라고 하면, 주인이 없다라고 하면 얘도 그렇고 사주의 중화가 깨지기 때문에 이 사주가 매우 불편한 명식이 된다라고 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이 매정하지 않고 좀 인정이 좀 있다라고 하면 내 반려견이 낳은 강아지들도 어떻게 보살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도 살게 되고요. 어떻게 돼요? 식신 상관도 용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약한 일간이 많은 식상을 봐서 설기태가를 했을 때 인성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상관패인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식신이잖아요. 그러면 식신패인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어차피 일간이 약하고 식신이라 하더라도 왕하게 되면 마치 그 작용은 상관과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관패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굳이 선생님 저는 식신패인으로 할래요, 그러면 쓰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명확한 어떤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알게 되면 식신패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건 상관패인으로 놓고 보는 것도 틀리지 않고 오히려 이 명칭이 더 적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만약 그 생각이 절대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식신패인으로 쓰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과다하다. 그래서 인성, 정화가 됐건 병화가 됐건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신도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는데, 병화가 좋으냐 아니면 정화가 좋으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 아니죠. 정화는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인에 해당이 되고요. 병화는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편인에 해당이 되니까 정인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 무토라고 하는 것, 매우 넓은 땅이라든가 평원이라든가 매우 높은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매우 넓은 산을 다 보살피기 위해서는
태양이 뜨는 것이 더 낫지 사람이 불을 지펴가지고 그 따뜻하게 할 필요는 따뜻하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득이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라도 있는 것이 낫겠지만은 뭐 있다라고 하면 병화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원령 일간과 원령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자, 오늘의 병식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병식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다 정리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 병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넘겨가고요. 자, 오늘의 명식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 격국은 어떻게 됩니까? 식신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신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신금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의 격을 잡을 때 무토는 쓰지 않는다, 불용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경금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연한 식신격에 금이 넘어가죠. 이거는 뭐예요? 토금 진상 관격으로 놓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경금이 투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신격이지만 일간야가 금이 강한 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냥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자체를 갖고도 토금 진상관격으로 두고 보셔도 되고요. 화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상관패인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직 뭐 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월이 어떻게 돼요? 신미월에서 임신월로 넘어왔으면서 이렇게 되면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했죠.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겁니다. 원래는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면 식신격인데 신중에 있는 임수 편재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편재격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간은 약하고 식신 재성이 왕하다. 이것도 또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식신 생재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일간이 약해서 식신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재성 편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설기 태과 내지는 설기 과다한 그런 명식이 되겠고요. 결국 원칙론적으로 들어서 약한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신월이라고 하는 것 가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을에 이렇게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청간에 투출하게 되면 가을 같은 경우는 기운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매우 뜨겁지만 원래 가을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매우 서늘하고 약간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임수 개수가 청간으로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을에, 깊은 가을에 어떻게 돼요? 비가 오게 되면 날씨가 뚝뚝 떨어지죠. 뭐 25도에서 비 한번 오게 되면 20도, 25도에서 20도 떨어지고, 비 한번 더 오게 되면 18도, 비 한번 더 오게 되면 15도에서, 봄에는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상승을 하지만은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마다 기온이 하강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가 되겠죠. 그래서 신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춥습니다. 추워요. 제가 비월 설명할 때 대서 이후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해서 삼복생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벌써 금왕전이 신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금수가 많으면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신월에 임수까지 투출했으면 이거는 매우 한습하다. 물론 겨울같이 땡땡 얼 정도는 아니지만은 가을에 굉장히 오싹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긴팔 입어야 되고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사람들은 가을 찬바람만 불어도 벌써 파카 입고 다니시는 분들 왕왕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일간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습해진 사주국세를 조후해야 한다.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간을 보게 되면 기해년이죠. 기해가 있기 때문에,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이 임수는 신금에도 장생인 신금에도 뿌리를 두고, 연지에 있는 해수, 임수가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건 녹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임수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왕한 임수, 굉장히 왕한 편재에 해당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약간 제다신약과 같은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성향 내지는 약간 폼생폼사적인 그런 성향, 물론 이런 사람들이 사교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분위기 편승 같은 건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염전무라고 하죠. 염전무 아십니까? 염전무. 자, 소금에 이빠이 절여서 짭짤짭짤한 그런 무를 염전무라고 하죠. 쉬운 말로 짠지죠, 짠지. 자,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짠지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짜죠. 자, 이런 것들은 밥 반찬으로 하더라도 많이 먹지 못하죠. 왜냐면 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잘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보시면은 이 식신과 이 왕제를 감당하려고 하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와 같은 비경겁제에 무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 왕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특징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재성이 투출한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 가끔 그런 거 보세요. 선생님, 제가 너무 제다신약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개원할 수 있을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다신약한 사람은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동기동창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어떤 그런 소통도 하고 좀 마음도 이렇게 통하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남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잘 안 도와주죠. 혼자서 감당 안 되는 재물은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주 구성상 인색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무토일간이 뿌리 둘 때는가 전혀 없죠. 선생님, 신중에 있는 무토 있잖아요. 이거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해중에 있는 무토도 쓰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일주가 되는 것인데 원래 이 무토라고 하는 무토가 인을 보게 되면 이거는 7살에 해당이 되죠. 7살. 그죠? 7살에 해당이 돼서 앉은 자리에 7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중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하긴 하지만 화가 어떻게 됩니까? 인중에 인을 보게 되면 장생이죠. 임수가 신을 보면 장생이듯이 병화도 인을 보게 되면 장생인 것이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인중에 있는 병화가 무토를 이렇게 생조를 하게 되죠. 이거는 근데 눈에 드러나게 옆에 눈에 띄게 막 생조해 준 거죠. 남녀 간에도 공식적으로 쟤 좋아해. 쟤도 나 좋아해서 공식적으로 친구들한테 발표를 하고 사귀는 이런 연인들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서로 둘만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치 못 채게. 뭐 사내 커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오히려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뭐 그러는데 사람들만 없으면 좋아서 죽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겉으로 좋아하지 않고 속으로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도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인목이 무토를 파하고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내막을 보게 되면 인중병화가 있어서 목이 화를 생하고 인중병화가 이 무토를 생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암생이다라고 표현해요. 암생, 어두울 암자에다가 어떻게 돼요? 날생자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어서 어둡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반대는 뭐예요? 명생이 되겠죠. 굳이 말을 만들자면 명자는 밝을 명자 그죠? 밝을 명자로서 밝게 드러나서 생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걸 암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인 일주를 어떻게 돼? 진위 살인상생이다라고 해요. 진위 살인상생 이거는 진위상생 되는 게 개축일주, 무인일주, 뭐 경호일주 뭐 여러 가지 몇 개의 일주들인데 이거를 진위살인상생 앉은 자리에서 살인상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토가 인을 보게 되면 7살에 해당이 되는데 인중에 있는 병화 즉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몇 글자 있다. 개축일주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무토가 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글자 중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극지인 듯 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죠 병화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의지할 수 있다. 생존을 받을 수 있다. 산에 갔는데 먹을 곳이 하나도 없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곳이 하나도 없는데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살짝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 거가 똑같아. 그러면 그 동굴에서 몸도 피하고 먹을 것 좀 먹어서 내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길을 찾아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살인상생의 어떤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자, 신금하고 임목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인신충이 되는 겁니다. 자, 충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충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이 됨으로 인해서 귀신이라든가 해신 같은 것을 제거해주면 오히려 충이 좋은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와 같은 경우 무토가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는 중에 극지 안에 그래도 인중이 있는 병화에 내가 의지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신충이 딱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중병화가 신중에 있는 인수에 파극을 받아가지고 깨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 또한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토가 어떻게 돼요? 의지하려고 했던 인중병화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뭐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하죠. 낙동강 오리알.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낙동강 오리알 뭐 주인도 없고 또 떨어지면 모르겠대요. 낙동강에서 떨어지면 오리알 다 깨져서 용도 하나도 없죠. 딱 간신하게 족고 하나 이렇게 딱 의지하려 때 날름 원령 신금하고 인신충이 되다 보니까 이 무토 일간 무토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주중화 다 깨졌죠. 그러면 그나마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자,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보죠.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기 전에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가지고 식신격인데 임수가 투출해서 이거는 편제격이 되는데 제다신약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명식이 되겠고요. 약한 일간 무토를 생주해줘야 되는데 아무 굴자도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 찾아봤더니 일지의 인중 병화가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써서 내가 약한 무토를 좀 보신 좀 하려고 봤더니 인신충이 돼가지고 일간부터가 뭐가 됐다 그랬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이렇게 됐으면 생시에서라도 얘를 도와주는 글자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임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들 봤을 때 임자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일간부터 뿌리 둘 곳이 없는데 신월에 해수도 있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중에 다시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모양이 어떻게 돼요? 마치 물상론 쪽으로 봤을 때 무인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뾰족하게 남아있는데 약간 바위산, 돌산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주변에 임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망대해의 작은 어떤 선 비슷한 것이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외로울까요? 아니면 외롭지 않을까요? 굉장히 좀 외로워 보이죠. 내가 의지할 곳도 약하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것도 없고 망망대해 안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주국세죠. 물상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주 글자들을 잘 파헤쳐 보고 뒤집어 보고 이렇게 보면 이 것이 굉장히 이러한 물상하고 닮았구나라고 이렇게 추해서 보는 것이 물상론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뭐 그걸 볼 수 있는 뭐 이론이 있다거나 뭐 물론 이론 같은 거 물상론에 대한 뭐 책도 있긴 하지만 너무 그런 쪽 파기보다는 그냥 사주국세를 유심히 보다 보면은 그냥 눈으로 확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감이 좀 오죠. 처음에는 막 무토 외우고 뭐 12지지 외우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약간 급수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 정도. 근데 이런 것을 또 뭐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어느 정도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경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처음 운전 배울 때는 긴장도 하고 이거 어디 가서 뭐 전봇대라도 박거나 내지는 콩밭이라도 들어가면 어떨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조금 이제 핸들도 있고 뭐 엑셀이라든가 브레이크 좀 손에 익으면 이제 조금 이제 몇 달 지나면 이제 전문용어로 꼴값 떨기 시작하죠. 이제 자기가 뭐 베테랑 뭐 운전사가 됐느냐 이제 몰고 다니다가 그래서 초짜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죠? 이럴 때 조금 내가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손에 익었다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거 사고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렇게 공부하다가 뭐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사주를 막 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한계에 딱 봉착하죠. 그러면 역시 명리학이라고 하는 세계는 나하고 맞지 않는가 보다 해서 그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더 진전될 수가 없겠고요.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시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다시 기초를 보게 되면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다시 한번 곱씹어서 보다 보면 그 기초 안에서 내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 다시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기초가 다시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명리학이라고 하는 건 잡다하게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적인 것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더 사주를 볼 때 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바로 간단한 것에 있다. 우리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생활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죠.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고 내 바로 앞에 있다. 근데 내가 그것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파랑새인지를 모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자시라고 하는 것 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도 마찬가지죠. 개축시가 되면 축토에 무토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이 개수하고 어떻게 돼요? 이 무토 일간이 서로 무게 합해서 탐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이거는 식신이 월에되게 되면 일간이 과설돼서 안 좋은데 재성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설기가 굉장히 과다한데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무토가 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을 봐가지고 소토하면 공력이 있는데 무토 자체가 이렇게 약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간목을 보게 되면 간목이 무토를 소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무토를 어떻게 돼요? 박토를 만드는 거예요. 박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불 박자에다가 뭐예요? 토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토의 개념이 아니라 박토 내지는 산토라고 하는 거죠. 산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어떻게 돼요? 흙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산 같은 거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나무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흙이 이렇게 막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박토 내지는 산토가 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 왕했을 때는 이 간목, 인목을 다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약한 중에 이 왕수가 다시 얘를 생겨주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제살태과가 되는 거예요. 제살태과. 그러면 제살태 왕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저 칠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성으로 인해서 손재를 보게 되고요. 칠살로 인해서 명예 손상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중 있는 병화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 종격도 절대 될 수 있는 국세가 아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병진정사 무호기민은 어떻게 됩니까? 정사, 병화는 어떻게 돼요? 인성, 오화도 인성에 해당이 되니까 약한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토, 무토, 기토 이와 같은 비견겁제로서 무토가 어떻게 돼? 뿌리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약한 것을 도와줘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생시가 되기 때문에 이 생시들은 나쁘지 않고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경신시, 신유시 내지는 어떻게 됩니까? 개유시 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안 그래도 약한 무토를 갖다가 경신시, 신유시가 되게 되면은 일간의 기운을 더 과절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개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개수하고 일간 무토하고 또 탐합을 하게 되니까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대개 보면 낮에 좀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사주 상담을 하게 되면은 생시를 좀 이상하게 잡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디서 태기를 해서 이렇게 출산 태기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 이렇게 했냐 내가 뭐라고 하면 진짜 몸둘 바를 모르는데 좀잘 생시 다른 게 태길 같은 거 있잖아요. 이사 태길이라든가 결혼 태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는데 태길을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 쓴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사하는데 태길이 잘못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손 없나 손이 있는다 이런 걸 따지긴 하는데 크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의미를 두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손 있는 날 같은 때 하게 되면 이삿짐 이 비용 좀 저렴하다라고 해서 나는 오히려 좀 손님 날 굳이 하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무 때나 편할 때 하라고 해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출산태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 자기가 진짜로 아기를 갖고 언제 출산 예정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생시를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 스스로가 출산태계를 해주진 않지만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제가 능히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약간의 이제 상담료를 조금 받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수십만 원, 뭐 비싼 데는 막 100만 원 넘게도 받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 아이의 생시를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다음에 누군가 좀 괜찮은 사람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 공부도 되면서 그다음에 엉뚱한 생시를 안 잡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입추가 지나서 이제 가을이다 하더라도 8월까지는 아직은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몸 축나지 않게 몸보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내일 모레는 벌써 말복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말복날은 옛날 같으면 산에 가서 멍멍이라도 이렇게 농담 삼아 있죠. 명리하는 사람들은 멍멍이를 먹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백숙이라도 드시면서 자 몸보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